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 헌법 폴카치 벌써 4회차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진행해 온 것들 다 빠짐없이 듣고 계시죠? 제 강의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공부하기 싫을 때 꼭 맛있는 감자칩을 드시는 것처럼 강의 꼭 꼬박꼬박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한 10분? 조금 더 넘어요. 제게 조금 더 긴 편인데 여러분들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이동하거나 할 때 몰아서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상 한 지문만 설명을 못하고 비교 판례, 쟁점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권에 관한 두 가지 지문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직업의 자유, 하나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지문입니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기에 좋은 지문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관련되는 쟁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7번 직업의 자유의 문제였고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다. 결국 여기서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직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 그래서 계속성,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의 개념이고 이 사건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받더니 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힌트를 무보수 봉사직이다. 결국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무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직업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정답 5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만날 때 교수님들한테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보러 갔는데 우리한테 공부를 해주시잖아요. 직업은 이런 개념이고 운영위원은 무보수니까 직업이 아니다. 그냥 이 지문을 읽으면서 공부가 되고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념 판례인데 이런 개념들을 읽었을 때 말이 된다 이러면 처음 본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문 처음 나왔는데 결국 뭐다? 개념이 내가 읽어볼 때 전혀 막힘이 없네. 그러면 맞는 지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직업의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직업은 어떤 수요, 생활수단성이 있어야 된다. 생활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되는 생활수단이 돼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소득활동이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생활수단성 관련해서 헌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겸업이나 부업은 어떠냐 했더니 그쵸? 플러스 알파적 일이지만 이걸로도 생활수단이 되니까 메인잡이 아니라 겸업, 부업도 생활수단은 된다는 점에서 직업이 될 수 있겠다. 본업은 직장인이지만 밤에 유튜버를 한다 혹은 또 주말에 알바를 한다 이런 것들도 겸업, 부업으로서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계속성 관련된 지문들이 많아요. 학생이 방학 중, 또 직장인이 휴가 기간 중이라는 거 어떻게 좀 단기간이죠? 이것도 계속성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것도 직업으로 봅니다. 고쟁점. 그 다음 소득활동 관련해서 보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보셨고 보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보수는 안 된다.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무해성, 좋은 것만 직업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유해성 직업도 된다는 겁니다. 유해성이 있는 직업도 된다.
대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매매업입니다. 성매매는 하면 형사처벌하고 우리가 안 되죠. 형사처벌되는 불법입니다. 성매매. 그래도 직업에는 해당된다. 두 번째,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입니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면 사행성이 조장되고 도박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죠. 그러나 이 역시 직업이다.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매 목적을 위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경우 이것도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모의총포를 소지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해한 거지만 그럼에도 뭐다? 직업이 된다. 유해성, 무해성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추가적으로 이 판례는 그런 판례였죠. 합헌 판례인데 청구인이 학교 직원입니다. 사립학교 공립학교 교직원이었고 공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 학부모, 지역 외부 인사이고 그 학교의 직원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직업의 자유 이 사람이 주장해봤지만 직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떤 기본권일까요? 직업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었냐? 무보수 봉사직에 내가 봉사한다, 뭔가를 한다. 직업이 안 됐기 때문에 뭐겠어요? 일행자입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입니다. 그러나 결론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왜 선생님들은 하게 하면서 학부모는 하게 하면서 나는 못하게 하냐? 평등권 얘기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여기서 직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재미있는 쟁점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지문이에요. 읽어보면 사전 허가 금지 대상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읽어야 되죠, 이런 문장. 사전 허가 금지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21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 검열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핵심은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알파 언론 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기업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 시설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국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허가제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론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제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가제가 금지하는 것은 내용만이냐 아니면 활동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허가제의 근거는 결국은 언론사가 하고 싶은 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러한 외부적 시설이나 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 이런 건 여러분 뭐죠? 솔직히 얘기하면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있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의 자유 허가제 금지 규정이 보호하는 것은 아니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X. 이 지문은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지만 처음 나온 지문은 아니에요. 비슷한 지문으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지문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전 허가 금지제에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판례가 무슨 판례였는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례 사실 교수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판례입니다. 인터넷 신문사 사건입니다.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하려면 몇 명 이상? 5명 이상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라는 조항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결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죠? 위헌입니다. 이것 역시 합헌과 위헌 쟁점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위헌인 이유는 위헌인 이유를 보기 전에 제한되는 기본권도 상당히 중요했죠. 인터넷 신문사를 하려면 5명은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한편 신문사라는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제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자유 제한이기도 하다. 둘 다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권 경합에서 있어서 어떤 기본권을 검토할 것인지가 경합의 해결 문제죠. 이 판례에서는 뭐가 메인이라고 봤을까요? 직업이 메인일까요? 언론이 메인일까요? 역시 언론의 문제로 나온 것처럼 여기는 메인이 언론의 자유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주된 기본권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검토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원칙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 가기 전에 먼저 검토한 것이 바로 사전허가 금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과잉금지 원칙은 일반 원칙인데 특별 원칙으로서 21조 2항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원칙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 논리를 펴면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보장하는 것은 내용의 보장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물적 시설, 인적 시설, 활동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인적 시설에 관련된 거겠죠.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기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사전허가 금지 원칙의 내용 보장 관련은 무관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이 지문도 상당히 자주 출제를 하셨어요. 그 지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결국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적 요건의 규제 확인에 관한 것, 내용 통제 규정으로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결국 외적 요건을 검토한 것이고 저렇게 내용을 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제가 보면 이 쟁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지문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결론 부분이 한번 출제되고 개념 부분이 출제되고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잉금지 원칙으로 가는 거죠. 일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항상 목, 수, 해법 검토합니다. 목적과 수단은 알겠다. 인터넷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 안 되니까 이상한 언론사를 막기 위해서 5명이라는 목적, 수단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수단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인이 돼서 결론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위헌이고 다만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위헌 판결의 합헌 쟁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념 사전허가 금지 원칙은 내용 보장이지 시설이나 활동까지는 관련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판례에 제가 기본서에서도 언론의 자유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소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4회차 폴카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